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 현재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 경선이 본선급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다들 차기 대통령은 더민주부가 되겠구나 내심 생각은 하고 계시잖아요? 같은 정당 안에 있지만 사실은 너무 다른 세 사람. 더민주 경선 후보 탑3의 기본 정보부터 정책까지 하나하나 비교 분석, 집중 탐구해봤습니다. 그럼 인물 탐구부터 시작합니다. 네, 인물, 페이스. 우선 문재인 후보. 세 사람 중에 이 눈이 가장 커요. 압도적인 눈 크기. 우리가 또 지난 10년가량을 이 쥐상, 닭상 막 이런 쪽으로 보면서 안구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눈이 굉장히 편안해지죠? 특히 그 젊은 시절의 사진, 이 짙은 눈썹에 부리부리한 눈에 완전 영화 배우시더라고요. 이 젊은 시절에는 좀 더 강한 인상이었다면 환갑을 넘긴 현재는 좀 더 유한 이미지가 됐죠. 큰 입이나 이 넓은 이마가 너그러운 분위기를 주기도 하고요. 다부진 턱과 인매는 과묵해 보이기도 하고 또 진중한 이미지를 안겨줍니다. 이 때문에 선비, 성군, 인덕 등의 이미지가 우세하죠. 다음 가장 젊은 안희정 후보. 사실 뭐 젊다고는 해도 이미 50을 훌쩍 넘기셨더라고요. 완전 동안이죠? 근데 얼굴만 그런 것이 아니라 피지컬도 상당히 젊어 보여요. 날씬한 체격에 댄디한 의상이 또 한몫하는 것 같죠? 그래서인지 젊은 유권자들에게 또 이미지가 상당히 좋으시더라고요. 얼굴 자체도 갸름한 얼굴형에 날카로운 콧날, 이지적인 눈매가 딱 봐도 공부 굉장히 잘할 것 같은, 왠지 그냥 학생 회장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안 후보는 대중에게 현실 정치인, 직업 정치인, 타협의 이미지로 인식되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재명 후보 보실까요? 사실 눈이 참 작아요. 심지어 다들 뭐 안경을 쓰셨지만 셋 중에 시력이 제일 나쁘신 모양이에요. 안경을 썼는데 얼굴 선이 막 여기까지 들어와 있어. 원래도 크지 않은 눈이 더 작아 보이는 거죠. 이 때문에 웃지 않고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냉철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활짝 웃으면 완전 반전 매력이 터지는데요. 이 작던 눈이 아예 실종이 되면서 입은 또 커요. 무슨 만화 캐릭터처럼 천진하고 좀 해맑은 분위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장난꾸러기 같아 보이는 이미지가 이런 데서 나오나 봐요. 이재명 후보는 혁명, 투사의 이미지로 사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세 사람의 키는 의외로 173에서 4 정도로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누구에게 의외일까요? 저는 안희정 후보가 제일 크고 이재명 후보가 제일 작으신 줄. 아무래도 비율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생 살펴보죠. 문재인 후보 1953년생, 올해로 65세이고요. 경남 거제 출생입니다. 안희정 후보는 1965년생, 올해로 53시고요. 충남 논산 출생입니다. 안 후보가 바로 이 충청 지역의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지지율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죠. 이재명 후보는 1964년생, 올해로 54시고 경북 안동 지역 출생입니다. 안희정 후보가 막내고 이재명 후보와는 1살 차이네요. 문재인 후보와 안 후보는 무려 띠동갑 차이입니다. 다음은 많은 공직자들의 발목을 잡곤 하는 병역 사항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문재인 후보,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을 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학생 운동하다가 잡혀서 특전사로 강제 징집을 당하셨다고. 그 시절에는 이런 일이 많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 후보 특전사 시절 사진 다들 보셨어요? 문재인 후보 좋아하시는 분들 이 대표적인 입덕 포인트거든요. 아니 강제 징집 당한 사람 치고 너무 특전사 그 자체 아니에요? 얼굴부터가 그냥 포스가 특전사 써있네요. 안희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병역 면제입니다. 응? 설마 특혜? 라고 하기에는 사유가 너무 대놓고 확실하셔서. 안 후보는
학생운동으로 구속된 경력 때문에 병역이 면제가 됐고요. 이재명 후보는 산재로 인해서 6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역시 병역이 면제된 바 있죠. 네, 다음으로 학력과 경력 사항을 살펴볼까요? 문재인 후보는 경남고를 거쳐서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하고 무난한 루트죠. 하지만 대학 시절에 전두환 군부 독재에 항거하다 투옥이 됩니다. 그런데 무려 옥중에서 토익 시험도 아니고 사법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뭐야, 고시 옥이야? 아니, 남들은 죽어라 해도 안 되는데 이렇게 쉽게 될 일이에요? 심지어 사법연수원에서 차석을, 좀 재수없으려고. 근데 구속됐던 전력 때문에 판사 임용이 거부돼서 결국은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그 운명의 인물, 영화 변호인 속의 주인공인 노무현 변호사를 만나서 함께 법률사무소를 꾸리고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죠. 그 인연으로 결국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도와서 승리를 이뤘지만 갑자기 건강 악화로 청와대를 떠나 히말라야로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 대통령 탄핵 소식에 다시 청와대로 돌아오게 되죠. 결국 이후에 참여정부의 왕수석으로 불리며 마지막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냅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는 노무현 재단 이끌고 19대 총선에서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죠.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유일한 전직 대선 후보시죠. 2012년 18대 대선 후보로 출마해서 역대 대선 후보들 중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었지만 박근혜 후보에게 패배했죠. 이후에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를 지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희정 후보 스토리 살펴보실까요? 안희정 후보는 남대전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7개월 만에 제적이 됩니다. 잘렸다는 얘기죠. 누가 봐도 되게 모범생 같은 이 학생회장 이미지인데 알고 보니까 학교에서 민주화 잡지를 읽었다는 게 그 이유라고 하네요.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화 잡지가 왜요? 알면서 독재, 군사 독재. 아무튼 그 서슬퍼렇던 시절에 17밖에 안 된 소년이 학교에서 민주화 잡지를 떡하니 펼치는 폐기하며 떡잎부터 보통이 아니죠. 이후 검정고시를 거쳐서 고려대 철학과에 입학을 하는데요. 거기서 또 반미 청년회를 조직하는 등 학생운동을 열성적으로 하다가 결국 안기부에 체포돼서 수감 생활을 합니다. 정계 입문은 1989년 통일민주당 김덕룡 의원실에서 일하게 되면서 시작됐는데요. 이후 김영삼을 따라가는 김덕룡 의원을 떠나 민주당을 결성한 이철의 비서로 92년까지 일합니다. 이후 정계를 떠났던 안희정은 14대 총선에서 낙선한 노무현을 돕는 일을 시작으로 다시 정계로 복귀합니다. 이 대표적인 노무현 대통령의 복심 중 한 명이죠. 노무현 후보 대선 캠프에서 정무팀장을 지내고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켰지만 대선 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되며 참여정부 동안은 공직을 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2010년 충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이후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내리 승리하며 충남도지사를 연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의 스토리 보시죠.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열악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어린 나이에 성남에서 공장 노동자로 취직을 합니다.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렵게 일하던 와중에 그만 공장 기계에 말려서 왼팔이 비틀어지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공장에서 이런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했죠. 이재명 후보는 이 사고로 6급 장애 판정을 받게 됩니다. 참 이 가난하고 게다가 어려운 가정에다 팔에 장애까지 있는 이 어린 소년이 좌절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후보는 검정고시를 보고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거쳐 사법시험에까지 합격하게 됩니다. 독해. 범상치 않죠?
이후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민병과 참여연대에서 활동을 하며 시민운동을 벌입니다. 그러던 중 2004년 성남시립병원 설립 추진위원회 활동을 하다가 시의회에서 시립병원 설립 무산을 지켜보며 시민운동 방식의 한계를 느끼고 그 일을 계기로 정계에 입문하게 되었다네요. 사실 대선 후보치고는 상당히 독특한 경력인데요. 국회의원은 한 번도 지낸 바 없고 정부에서도 일한 적 없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 바로 성남시장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2014년 선거에서도 승리하며 연임에 성공하죠. 그리고 바로 강력한 대선 후보로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이번 대선에 나서는 새 후보가 내건 슬로건과 1호 공약을 정리해볼까요? 문재인 후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슬로건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 광화문 대통령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안희정 후보는 공존과 통합을 슬로건으로 내각 중심제 국정 운영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초당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적폐청산, 공정한 나라를 슬로건으로 억강부약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들을 부축하기 위해 부패를 청산하겠다는 뜻입니다. 새 후보의 인물 탐구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는 정책 탐구가 이어집니다.